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우리나라 대표 군사정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KF-21 보람의 개발 성과를 갑자기 연속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보란듯이 KF-21 전투기의 비행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단자기와 복자기의 편대 비행은 물론 공대지 미사일로 불리는 한국판 타우러스 미사일까지 탑재해 시험 비행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쯤 되면 KF-21 전투기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태클을 거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인니 언론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한국의 항공 전력 수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KF-21 전용 공대공 미사일에도 질화 갈륨으로 인해 성능 향상의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갈륨 비소로 우리를 조롱하던 중국은 개발할 수조차 없는 첨단 영역인 5.5세대급 질화갈륨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를 들뜨게 만드는군요. 사실 전투기용 미사일에 탑재하는 질화갈륨 소자 관련 기술은 미국에서도 1급 극비로 다루는 기술인데 말입니다. 개발이 빠르게 성공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이 군사무기 반도체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한참 전에 핵심 기술들을 연구해 차세대 질화갈륨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스위치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치에 필요한 소자 수는 대폭 줄이면서도 출력은 더 높여주는 매우 우수한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기존의 서큘레이터를 대체해 부피는 최대 450배,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총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인 것이 한국산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경량화에다가 140%에 달하는 레이더 증폭 성능 향상까지 모두 이룩했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세계 국가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5곳 안팎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의 수는 일반적으로 300대가 평균적입니다. 방공이든 대한타격임무든 미국산 수입 전투기로는 수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할 것이라면 적어도 250대 이상의 수량을 포함해 해외 수출 수량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독자 작전을 펼치며 대항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펼치는 주장의 핵심은 방공과 초계 그리고 타격 임무를 위한 전투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기 보유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산 전투기가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태생적으로 보조 전력으로 구성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산 전투기를 통해 항공 전력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항공기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20년짜리 프로젝트의 실수를 저질러 불량 전투기가 나온다면 수습할 방법이 없어 FA-50 개발을 통해 동체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향후 한국 공군의 요구에 맞게 KF-21 전투기를 완성시키자는 방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계획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인데요. FA-50 공격기에서 KF-21 전투기로 넘어가는 단계적 항모 건조는 상당히 현명한 방식이지만 요즘 같이 전쟁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개발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F-35 도입을 주장하는 파벌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대한민국이 가진 기초 항공 기술이었습니다. 이왕 전투기를 만든다면 미국의 부품 수급 없이도 돌아갈 수 있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KF-21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제한된 예산과 경험 부족은 개발 초기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10년 안에 대부분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미국조차도 부족한 부분은 협업 파트 회사에게 설계 노하우를 전수받아 제한된 예산에서 훌륭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장갑차 부문은 한국과 협력까지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 KF-21 전투기가 개발을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 KF-21 개발 상황도는 허풍처럼 들렸을 겁니다. KF-21이 아직 정식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KF-X라고 불리던 시절
KF-21의 미사일 무장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을 당시에 비판 내용의 핵심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부족한 미사일 무장이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허가받지 못했고 나머지 무장도 독일산 타우로스를 빼면 전부 구식인데다 그나마 알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도 적어서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전 작전에서 문제를 낳을 것이 뻔했죠. 그래서 F-35 도입 찬성파에겐 기껏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봤자 보람에는 날아다니는 깡통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화가 난 우리군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해 항공용 국산 무장을 반드시 개발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군사 강국들만 가능하다는 전투기 무장까지 국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만들어봐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닥다리가 나올 것이라며 국외를 비롯한 국내군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을 비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만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산 무장의 생산 단가가 맞을 리가 없으니 미국산과 비교해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려 예상까지 낭비할 게 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첨단 무기들을 속속 공개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실전용 타격 기체인 KF-21 실전기체 생산 라인까지 공개되며 국내외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KF-21 보람의 무용론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무장 탑재와 함께 발사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보라매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발진이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여러 무장의 개발 계획을 연이어 공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MBDA 시스템을 포함해 함께 사용할 국산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IC 상승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독일제 타우로스 미사일의 사거리를 압도할 것을 목표로 개발된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유도탄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해줄 사거리 1500km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한국이 개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기 개발을 대중들에게 알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산 공대지 미사일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KF-21 개발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있던 KF-21의 공대지 무장은 키트로 개조된 항공폭탄과 65 매버릭 그리고 KPD-350 타우로스가 전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발전입니다. 물론 이 무장으로도 충분히 지상 타격 임무는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고성능 미사일 타우로스는 외산인지라 보라매가 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타우로스의 발당 단가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마저도 당시 경영위기를 겪던 타우로스사를 압박해 가격을 거의 반절로 깎아내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우로스의 가격은 비쌌고 원래 도입 예정이었던 미국산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다면 한 발당 30억 원을 냈어야 했으니 이는 확실히 예산을 알차게 썼다고 칭찬해야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결론은 타우로스 미사일도 외산 미사일이고 한 번 쏘면 그만인 미사일인데다가 일정 간격으로 교체하는 소모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비 소유 금액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보유 중인 KPD-350 타우로스 미사일의 숫자는 약 260발입니다. 보유량이 260발인 이유는 북군이 유사시 북한에 위치한 700여 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때 공군에게 할당된 250개의 표적을 파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량이 250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량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우수한 미사일이라도 100%의 명중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을 운영하는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장비가 오작동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 방어력이 예상보다 우수해 표적을 파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군의 분석에 따르면 오발 등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최소 600발의 미사일이 있어야 250개의 핵심 목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군이 확보한 장거리 공대지 및 미사일로는 군이 요구하는 수요를 전혀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공대지 무기 개발을 새롭게 추진했습니다.
타우로스의 역할을 대신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을 드디어 개발한 것인데요. 철룡은 타우로스 도입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 개발됐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무기들과 함께 철룡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 영상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면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철룡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로스 미사일을 적극 사용하면서 동시에 경영화에 성공해 타우로스보다 100km 더 긴 600km의 사거리를 확보했는데요. 이 정도면 대전에 출격한 우리 전투기가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도 중량은 바뀌지 않아 수십 미터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적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타우로스의 막강한 위력을 그대로 갖췄습니다. 1차 양산 발당 가격은 타우로스와 비슷한 20억 원 내외인데 수출이나 추가 생산을 통해 단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또 유지 보수와 전시 추가 생산에서 큰 이점을 가지는데요. 군은 1차 양산분 210발을 확보한 뒤 문제가 없다면 추가 사업으로 필요 수량인 600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F-21의 양산이 마무리될 2032년까지 KF-21에 탑재할 충분한 수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국의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성능이 좋으면서도 훌륭한 기체로 정작 최근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고 빠르면 3년 내에 실전 배치가 완료될 KF-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 문제로 전부 포기해버린 상황.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재래식 무기보다 진정으로 원했던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들이었지만 자신의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 강국인 한국과 전투기 개발을 함께해야 한다는 폴란드 국민들의 주장이 현지에서 많은 공감을